자, 1910년대에 일제가 무단 통치했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20년대 문화 통치로 바꿨죠. 그 계기가 되는 것이 3.1운동이라고 배웠습니다. 연도도 외우고 싶죠? 1919 혹은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공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타이밍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3.1운동을 볼 건데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국제적으로 분위기가 우리나라 유리했어. 러시아에서 혁명이 터집니다. 사회주의 혁명이었었죠. 사회주의가 뭐였어요? 이렇게 계급을 나눈다 그랬었죠. 요 아래 계급이 주인이 되는 세상. 한마디로 요 위에 계급들을 뒤엎어가지고 요 새끼들 갈아엎고 요 하층민들이 하층 계급들이 세계의 주인이 되는 이런 나라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가 꿈꾸는 세상이었었고, 이거를 러시아에서 실현을 시켰죠. 이것을 러시아 혁명,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었었고, 이것을 성공을 이끈 사람이 레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었지. 근데 이 사람 봐봐. 맞박 봐봐. 졸라 넓습니다. 이 사람은 좀 불쌍한 사람들 가만히 볼 수 없었나 봐. 맞박처럼 마음도 넓었던 이런 사람이 레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약한 민족들을 지원해주겠다. 약한 민족의 해방을 지원해주겠다. 한마디로 조선처럼 일본의 지배를 받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 나라를 지원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은 우리 민족들의 콧구멍을 벌렁거리게 할 수밖에 없겠죠. 독립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니까 대놓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쇼킹한 선언을 합니다. 민족 자결주의. 대통령이 윌슨이었는데 이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을 해요. 모든 민족은 자결해야 된다. 자살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민족의 문제는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게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이 러시아랑 미국의 이런 선언들은 우리나라를 콧구멍들을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의 콧구멍을 벌렁거리게 하기에는 충분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레닌과 그 당시 때 미국 대통령 윌슨입니다. 이때 각지에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독립을 할 수 있는 3.1운동의 배경을 깔아주게 됩니다. 먼저 미주는 미국이죠. 미국에서는 대한인 국민회라는 것이 있다라고 앞서 배웠습니다. 친일파였던 미국인 스티븐스를 장인한 전명훈이라는 우리 두 청년이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 두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 대한인 국민회, 여기 소속이었던 이승만이 글을 씁니다. 이 사람이 이승만인데 미국에서 박사학위 됐죠. 그래서 요 윌슨 대통령,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가 이런 내용이야.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서. 청원은 부탁한다라는 거야. 뭘 부탁했냐면 국제연맹에 우리 조선을 대신 통치해달라. 한마디로 이거요. 미국 대통령 각하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을 구해줘서 국제연맹이 대신 통치해 주십시오. 그 국제연맹이 뭐냐면 우리 지금 유엔 있죠. 유엔 전이 국제연맹이었었거든. 그래서 유엔에 해당되는 국제연맹이 일본 대신에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글을 보냅니다. 그래서 독립을 청원했었고, 또 만주가 어딘지 알죠? 미주는 여기 태평양 건너고 만주는 요 위쪽이에요. 여기 사람들 화끈해. 다혈질이요. 이 사람들 다 필요 없어. 독립전쟁 하자 라고 하면서 대한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한마디로 무력으로서 일본 원숭이 새끼들 그냥 무력으로 조탱이 날려가지고 그냥 무력으로서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긴 좀 무력으로서. 근데 상하이 트위스트로 유명한 상하이 트위스트에서는 우리 앞에 배웠습니다. 트위스트가 아니죠. 상하이에서는 저기 파리 강화회의에 누굴 보냈어요? 김규식을 보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조직이 신한청년단이었었고, 그래서 요 사진을 보면은 우리 앞서 봤던 사진이죠. 요 사람이 김규식이고 요 아인슈타인 닮은 사람과 같이 찍은 사진이라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청원하는 일이 또 있었죠. 그리고 일본 유학생들도 역시 독립을 발표합니다. 조선청년 독립단이라 해서 요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28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아이고 2월 8일이에요. 같은 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무력으로서, 여기서는 독립청원서, 여기선 28 독립선언서. 그래서 각지에서 독립을 선언하거나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국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종이 갑자기 죽습니다. 독살당했어. 증거까지 나왔어. 그랬더니 우리 종교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엄밀히 말하면 33인이라고 해요. 참고로 천도교는 우리 이렇게 동학 배웠죠? 동학이 천도로 바뀌었는데 천도교랑 기독교, 불교 요 세 종교의 33인이 만세운동을 준비합니다. 누구랑 함께? 학생들과 함께. 그리고 D-Day를 정한 것이 고종의 장례식 날. 인산이라고도 해요. 왕의 장례식을 인산이라고 하는데 왜 장례식을 택했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만세운동 벌이기에 좋겠죠. 실제로 3.1운동 당시에 고종의 장례식 모습이에요. 여기에 고종이 누워 있겠죠. 이것은 이제 가마가 아니라 이런 것은 이제 관이 여기 안에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지금과 약간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이용해서 만세운동을 벌이게 되고 독립선언서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3.1 독립선언서라고도 하고 기미 독립선언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때 선언서인데 선언서 딱 써있네요. 요 본문은 최남식이라는 그 당대 최고 천재가 썼고 이쪽은 한용운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서 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 순사가 들이닥친 거야. 근데 순사가 하필이면 또 한국인이네. 그래서 한국인을 구워 삶았죠. 야, 너 비록 지금은 친일파 경찰하고 있지만 기회를 줄게. 너 이번 일 눈 감으면 역사가 우리 민족이 당신을 기억할 것이오. 눈 감아 주시오. 하고 주머니에다가 돈을 찔러주죠. 그랬더니 눈을 살포시 감고 그 다음 날로 도망가죠. 그리고 요 3.1운동에 대해서 눈 감아줍니다.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첫 시작은 태화관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원래는 탑골공원에서 하기로 했었거든. 참고로 탑골공원을 파고다 공원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파고다라고 써요. 원래는 여기서 하기로 했는데 태화관으로 모여 33인이. 왜냐하면 만세운동을 한다는 소문이 들려서 사람들이 탑골공원에 어마무시하게 모였거든. 그러니까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는 너무 시위가 과격해질 것 같아. 원래 시위는 비폭력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흥분되어 있고 막 팔걷고 막 전투 준비하고 있거든. 전투 태세를 갖추니까 민족 대표들이 너무 사태가 커지고 폭력이 쓰일 것 같아서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핸드폰을 꺼내서 카톡을 보냅니다. 종로경찰서 전화해가지고 종로경찰서일 거예요. 선생님 알기로는 해가지고 우리 지금 밥 졸라 맛있게 먹고 독립선언서 낭독했습니다. 독립선언 했으니까 우리 잡아가세요라고 셀프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탑골공원에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민족 대표들을.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왜 안 오나 챗GPT한테 물어봤거든. 왜 안 와요? 라고 물어봤더니 태화관에서 자기들이 밥 먹고 만세 부르고 셀프로 체포당했대. 어이없잖아. 그래서 어이없어서 학생들이 이 기미 독립선언서 가지고 만세를 부릅니다. 오등은 이에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노라! 라고 딱 발표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은 독립을 선언하노라 발표를 하고 만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날이 1919년 3월 1일. 그래서 이게 그 당시 때 모습은 아니고 그 당시 장소예요. 여기 탑골공원. 탑골공원 뒤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거든. 이것은 그것을 재현하는 모습이고 여기에 지금 가면은 그 당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세를 부르고 파급이 되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린 거고 딱 봐도 탑골공원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성, 학생 뭐 할 거 없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만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이 만세 운동이 서울, 도시, 농촌, 해외로까지 파급이 됩니다. 도시에서는 학생들이 동맹 휴학, 상인들이 철시, 셔터문 닫아버려. 그리고 장사도 안 해. 그 농촌이 좀 중요해요. 학생들이 고향으로 내려가. 그래서 시위를 주도하게 돼. 대표적인 사람이 유관순이고 특히 장날을 이용합니다. 선생님도 시골에 있거든요. 장날 때 선생님 학교 출근할 때 한 10분은 늦어져요.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다 버스 타고 난 시골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처음 알았어. 다 장날이라 해가지고 장날에 모여가지고 물건을 팝니다. 참고로 선생님 있는 장날은 3일, 8일, 5일 단위로 장에 쓰는데 어마무시하게 나 서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장날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걸 이용해가지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무력이 쓰이기 시작해. 어디서부터? 농촌에서부터. 도시에서는 무력이 잘 안 쓰였는데 농촌에서 무력이 쓰입니다. 왜? 농민들이 불만이 많거든. 1910년대 토지조사 사고로 땅 빼앗겼고 열받잖아. 그런 불만이 무력으로 표출이 된 겁니다. 낯들고 원숭이 새끼들 해가지고 칵 긁어버려요. 그래서 무력투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은 시작은 원칙은 비폭력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폭력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해외로까지 파급이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고 특히 우리는 미국을 기억해줘야 되는데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한국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게 됐는데 특히 이 사진 상당히 유명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쌤 읽은 책에 의하면은 어떤 한국인 두 명이서 이렇게 모여 있었대. 근데 어떤 영국인이 문방구에 문구를 사러 갔다가 한국인 두 명이서 울고 있는 걸 보는 거야.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어떤 사진을 보고 있는데 검게 그을린 시체 사진, 그리고 살해당한 사진들, 남녀노소 불구하고 쌓여있는 시체 사진을 보고 한국인 두 명이 울고 있는 걸 보고서 너네 그 사진은 뭐야? 왜 울고 있어? 라고 들어봤더니 3.1운동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야, 바보처럼 여기서 깝치고 있지 말고 너네들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 미국은 영국으로서 독립한 곳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곳이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한국인들한테 단톡 초대를 해. 그래서 언제 모이라고 해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모여서 한인대회를 열고 만세를 부르는 사진입니다.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우리 유관순 빼먹을 수가 없죠. 유관순 실제 어렸을 때 유관순이고, 유관순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얼굴이 지금 빵빵하지만 실제 얼굴은 되게 갸름하고 이쁘다고 해요. 고문을 받아서 부어서 그래요. 자, 유관순 잠깐 소개해주면은, 유관순은 저기 원래 저기 충남 천안 출신이죠. 충남 천안에서 병천에 살고 있었는데 공주로 유학을 갑니다. 공주의 영명학교라고, 영명 여학교였어요. 거기가 이제 외국인 선교사가 있어서 거기 유학 갔다가 되게 똘똘하거든. 그래서 선교사 눈에 띄어서 서울의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이화학당 들어봤죠? 이화학당은 지금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화학당.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이화학당 나오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근대화 학교였었고, 여기에 똘똘했던 유관순이 여기에 입학을 하죠.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다가 3.1운동 딱 터지고 고향으로 내려가죠. 자기 고향 병천면 가가지고 거기 장터에서 자기 부모님과 함께 만세를 부르다가 부모님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도 유관순은 만세를 부르죠. 그리고 유관순이 어디로 가냐면은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갑니다. 그 유명한 서대문 형무소 끌려가서 거기서도 만세를 부르죠. 온갖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죠. 서대문 형무소 선생님 한 10번은 가봤는데 가면 갈수록 선생님은 눈물이 나. 거기서 유관순 누나가 만세를 불렀을까 생각하니까. 영화 한거라는 것도 있죠. 한거. 선생님 기억나는 고문 중에선 손톱 아래로 송곳을 찔러내는 고문. 나 그건 못 참을 것 같아. 유관순 어딘지 풀어 했을 땐 안 불어야 안 불어 했다가 손톱 찌를 거야. 저기 있어요. 저기 빨리 찾아가세요. 이렇게 부를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 대단합니다. 자, 유관순 우리 영원한 누나. 그리고 일제가 탄압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 경기도 화성에 가면 제암리 학살 사건 기념관이 있어요. 여기에 29명이 해당되는 사람들을 교회당에 있죠. 교회당에 밀어넣고 불에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명단까지 다 있어.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나오지 못하게. 그리고 기름을 끼얹어서 파이어 죽여버립니다. 뛰쳐나온 사람들은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여기서 매몰시켜버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여기서 사람들 수많은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에 스코필드라고 하는 외국인이 가서 증언을 다 봐도 이틀 뒤에 가서 다 사진 찍고 증언을 만들어서 보고를 합니다. 세계에 알립니다. 이 사람 이름도 있어. 서코필. 스코가 이제 석이고 호는 호랑이, 필은 도와주다. 호랑이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겠다는 의미래. 서코필. 우리나라에 붙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현충원에 있는데 유일하게 서울현충원에 있는 외국인이 이 사람이고 한국인을 사랑한. 그래서 와가지고 다 일일이 사진 찍고 다 세계에 알리고 이 만행을 알려주죠. 이 처참함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사진 중에 하나가 이 사진이에요. 예배당, 교회가 불타서 있는 모습인데 참혹합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걸 감출로 했지만 이 스코필드 원래 저기 연세대 병원 의사였어. 이 사람이 알려가지고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일제의 잔혹함이 알려지게 됩니다. 자, 3.1운동은 이 의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모든 계층이 참여했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가 가장 컸어. 아까 봐. 학생, 노동자, 농민 누구 할 거 없이 다 들고 일어났단 말이야.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왜? 3.1운동이 아쉬운 점이 하루는 여기, 하루는 여기, 하루는 여기, 하루는 여기. 날짜가 다 산발적이야. 산발적이라는 말은 따로따로 만세를 불렀다라는 거야. 야, 오늘 우리 내일 2시에 만세를 부르자. 이렇게 딱 약속을 했는데 그때 딱 틱톡이 있었어야 되는데 인스타라든지. 그럼 약속이 됐을 텐데 이땐 그런 게 없었잖아. 그래서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었어. 그래서 누군가 이걸 총괄 지휘할 수 있는 본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아이고 같은 해인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적 정부죠. 그리고 학생, 농민, 노동자, 농민 등으로
독립운동이 확대가 되어요. 아까 여기서 이 경험이 일로 계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는 것처럼 무단 통치에서 좀 봐준 문화 통치로 부드럽게 겉만 부드러워졌죠. 받게 되는 것이 이거였었죠. 그래서 4번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폭력은 좀 썼지만 체계적인 독립운동은 하지 않았잖아. 무력으로서의 체계적인 독립운동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야 만세만 불렀더니 안 되는구나. 만세만 불렀더니 저 잔인한 원숭이 새끼들이 우리를 죽이는구나. 안 되겠다. 우리 체계적으로 이제 무력을 통해서 독립운동하자. 그래서 20년대부터는 이제 무장투쟁이 활성화됩니다. 왜? 만세만 불렀더니 안 되는 것을 느꼈거든. 그래서 딱 1920년 되자마자 봉오동 전투, 20년 되자마자 청산리 전투. 괜히 20년이 아니야. 3.1운동의 실패를 보고 아이고 때 만세만 불렀더니 실패하는 걸 보고서 이제 총을 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민족에 영향을 끼쳤어요.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비폭력 복종운동. 특히 인도에 네루라는 독립운동가가 있거든. 얘 엄청나게 감옥에 있었는데 자기 딸한테 10몇 년간 편지를 보냈어. 이걸 묶어서 책을 묶어냈거든. 이 책에 보니까 편지죠. 편지를 묶은 건데 자기 딸한테 편지인데 조선이 나와. 딸아,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의 한거에서 만세를 불렀다. 딸아, 쩔지 않니?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게 있는데 이게 남아있어. 인도에 영향을 준 거죠. 자, 3.1운동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3.1운동 이후라는 거 다른 말로 1920년대라는 거. 그래서 독립운동이 되게 다양해집니다. 무장투쟁 아까 봤죠. 봉오동, 청산리, 의열투쟁, 폭탄 던진 애들도 생겨. 그리고 힘 키우자. 돈 벌어서 힘을 키우자. 문화적인 힘을 키우자. 교육을 통해서 힘을 키우자. 그리고 농민들, 노동자들이 일제히 저항하는 모습들. 그래서 다양한 항일운동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3.1운동 이후에. 그리고 요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20년대 사회주의가 급속도로 퍼집니다. 사회주의가 뭐였어? 여기 나오네. 하층 계급인 프롤레타리아, 농민이나 노동자 같은 하층 계급이 이 부르주아 새끼들, 돈 많은 새끼들 몰아내고 얘네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었었잖아요. 요게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퍼져요. 더군다나 아까 빡빡이 어딨어? 요 레닌이 우리 식민지 국가들 도와주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의 매력이 빠집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보통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 빨간색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붉은 악마가 이때부터 시작된지도 모르겠어.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합니다. 사회주의를 믿는 사람들. 반대는 빨간색의 반대, 파란색.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합니다. 둘이 사이가 별로 좋진 않아. 근데 우리 민족은 둘로 쪼개지게 돼요. 사회주의를 믿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로 쪼개집니다. 차이점. 사회주의 계열은 노동자나 농민 같은 요 프롤레타리아가 주로 노동자나 농민들이거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 이런 사람들이 이 부르주아를 밀어내고 얘네가 주인이 되는 계급 행방을 최우선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보다도. 그래서 이런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의 힘썼던 것이 이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반면에 민족주의 계열은 농민, 노동자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계급보다는 민족의 독립이 더 우선시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민족을 더 우선시하고 얘네들은 계급을 더 우선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맞지 않죠? 그래서 서로 으르렁대고 서로 비난을 해요. 너 빨갱이지, 너 파랭이지. 원래 빨갱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지만 선생님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그럼 빨강이라 할까? 너 빨강이지, 너 파랑이지. 서로 싸웁니다. 나중에 손 잡기도 해요. 그러면 보라색이 되겠죠.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빨갱이, 파랑이가 요때 등장해요. 언제? 3.1운동 이후에 20년대부터. 그래서 추구하는 것도 다른데 이것은 뒤에 자세히 배우고 어찌되었든 빨갱이든 파랑이든 어떻다? 한국의 독립이 공통된 목적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었다. 요런 게 언제 등장한다?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등장한다. 자, 사료를 좀 볼게요. 자, 28 독립선언서 일본에서 했던 거죠. 조선청년 독립단이 주도했습니다. 요 단어 나오면 28 독립선언. 그리고 네루 깜빵에서 자기 딸한테 쓴 편지. 딸아 쩔지 않니? 여기 잘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한테 보낸 위임 통치 청원서가 나오죠. 카카 미국 대통령 카카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증하고 당분간은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구해서 국제연맹이 통치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욕을 좀 먹긴 해. 야 무슨 독립을 요청해야지 무슨 국제연맹한테 또 똥치를 받아 이승만 요 쓰레기 새끼야 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3.1 독립운동 선언서.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5등은 우리들이라는 뜻이야. 우리들은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자 오늘 배운 핵심 요거 좀 키워서 볼게요. 자 지우고 양이 좀 많네요.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네. 자, 여기 3.1운동 핵심이에요. 자, 배경. 자, 러시아가 도와주겠다고 했죠. 미국도 민족 자결주의로 간접적으로 도움을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파리 강화회에 김기식이 보냈고, 만주에서 폭력으로 대한독립선언, 일본의 유학생들이 이팔 독립선언, 또 하필이면 고종이 독살당했네. 그래서 대표 33인이 종교인들이 모여서 독립을 준비하죠. 그래서 요 선언서 준비하고 학생들과 함께 준비하죠. 그래서 태화관에서는 민족 대표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탁골공원에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학생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서울, 대도시, 농촌, 해외로까지. 농촌에서 폭력이 쓰였다 그랬죠. 토지조사 사업으로 불만이 쌓인 농민들이 열받았어. 납들고 원숭이를 핥기 시작하죠. 그리고 유관순이 순국했죠. 이화학당, 그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 스코필의 영웅적인 모습 얘기해줬습니다. 의의가 상당히 중요하죠. 거족적, 전민족이 다 들고 일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무장투쟁이 활성화가 되었었죠. 그리고 임시정부가 탄생했죠. 통치 방식을 문화통치로 바꿨고, 노동자 농민들도 독립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약한 나라들에 영향을 끼쳤죠. 특히 인도, 네로 딸한테 쩔지 않니? 라고 했었던 부분.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OX, 민족 자율주의는 3.1운동의 배경 중 하나였다. 맞죠? 3.1운동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꿔줬죠.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계열은 쇠퇴가 아니라 졸라 활성해졌죠. 3.1운동 이후에 이런 사람들도 참여했었죠. 5.4운동은 중국 3.1운동 영향을 받았다. 맞죠? 태화관과 무슨 공원? 탑골공원 혹은 파고다공원. 3.1운동 이후에 일제는 문화통치로 바꿨죠.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계열이 있고 파랭이들 민족주의 계열이 있었죠. 노선이 달랐다고 그랬죠. 3.1운동 이후에 무장투쟁, 또 무슨 운동이 일어났나요? 무장투쟁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노동자 농민운동도 있고, 여긴 쓰기 나름이에요. 자, 제암리 학살 사건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일어났죠.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